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5월 증시에서 이분과 함께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 증시, 5월보다는 더 나은 6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연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증시 전략 리포트 너무 잘 봤습니다. 정중동이라는 리포트를 현대차증권에서 냈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상승세가 돋보였던 미국, 꼴찌에서 두 번째 성적을 받은 한국, 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현대차증권에서 분석관을 6월의 코스피 지수 밴드와 향후 수급의 움직임 한번 전망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6월 코스피 밴드는 2,780포인트를 상단에 두고요. 저희가 수출 회복 국면에서 받았던 코스피 트레일링 PBR 0.93배 수준에서 6월 달은 하단은 지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하방이 막히는 구간이긴 하지만요. 순환매 관점에서는 유리한 업종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업종을 조금 살펴봐야 된다. 이제 차후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저희가 금리라든지 달러, 이제 5월 FMC 회의 이후에 매크로 환경은 사실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 미국 대선을 앞둔 정부의 재정 지출도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 날 연준의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연준의 기조전환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근원 PCE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저희가 3개월 연율 환산 수치는 3점대 중반대 수준인데 아직까지는 사실 연준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과 인하폭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엇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장 연내 여전히 한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높이 사는 중이고요. 그러나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보자면 공급 측의 충격보다는 저희가 실물 경기의 회복을 동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이후에 발표된 소비라든지 투자 지표는 미국 외의 지역의 이익 모멘텀 연장 가능성 높여주는 스태그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경기 수능적인 국면에서 자산군 배분과 업종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마일드한 수준 성장과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한 위험 자산군은 신흥국뿐만 아니고 원자재 관련된 이 인플레이션 해지 업종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스타일도 보자면은 고베타 업종보다는 저베타 업종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자면은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 보자면요. 대부분 유틸리티라든지 부동산 금융 섹터 순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업종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좀 녹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긍정적인 재료는 사실 많습니다. 없지는 않았지만 5월 달에 이제 상방이 막힌 거는 여러 가지 원인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2차 전지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반도체 다음으로 좀 높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이 바닥 시그널이 좀 보여야지만 지수 레벨 상단을 좀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삼성전자 외딴에서의 종목이 사실 선방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익 모멘텀은 좋지만 적어도 저희는 이제 환이 움직여야지 결국에는 외국인 쪽 패시브 자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상단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외딴에서의 그 순환매 관점을 좀 6월 달에 살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끊지는 않았는데 네, 급하게 오시느라 저희가 조금 숨을 돌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밴드로 봤을 때 상하단이 막힐 수는 있겠지만 순환매를 받는 업종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고베타보다는 저베타. 그게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탐색을 해볼 텐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증시 부진했던 현상에 대한 고찰로 2차 전지와 삼성전자 리포트를 꼽았습니다. 2차 전지는 낙폭이 과했다라는 인식에 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또 삼성전자는 너무나 다행이었죠. 네, 인증 테스트 HBM과 관련해 젠순왕 CEO가
실패한 적이 없다. 인증 절차를 잘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시간외에서 소부장까지도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들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지금 기대인데, 자, 이렇게 원인으로 말씀하셨던 2차 전지와 삼성전자 이 두 가지가 6월 시작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회복 신호로 봐도 될까요?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반도체와 2차 전지 업황 모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차 전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앞단에서 가장 선행적인 그 소비 지표라든지요. 내지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테슬라가 M7 기업 중에서 상대 강도 쪽으로 좀 우위를 보여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이제 바닥에서 잡는 구간은 6월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개선 여부가 좀 2차 전지 업종은 이제 센티먼트보다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EPS가 뚜렷하게 반등하는 흐름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연초 이후에 가장 눌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가 움직이는 구간 내에서 그 이제 그 전제 조건은 조금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다른 업종에 있어서 저희가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를 보자면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소형주 움직임이 연초 이후에 성과가 조금 좋은데 이 모멘텀이 6월 달에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는 결국에는 이 대형주 쪽에서의 그 시가총액 영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개별적인 이익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환차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FMC 회의 전후 시점에도 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사실 반도체 업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그 상승 모멘텀이 6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코스피 국내 시장 부진했던 이유를 그 2차 전지와 삼성전자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레포트에서도 바로 그 두 가지를 5월 시장에 부진했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하기에는 6월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셨고요. 반도체 쪽은 소부장조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대형주보다는 6월에는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다. 어제 가장 좀 테마로서 강했던 부분이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나왔던 연말 동해 석유가스전 첫 시추가 시작될 가능성과 관련한 테마주였는데 이게 사실 그냥 테마라고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 성공 확률이 뭐 20%라고 하네요. 근데 어제 종목들 봐도 좀 변동성이 심했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어제 장을 봤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초기 조사 결과인 만큼 당장 기업의 실적에 있어서 수혜를 기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이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이 기관과 외국인도 사실 이제 발표 직후에는 강한 매수세가 붙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또 매도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추세적인 매수세, 그러니까 수급의 공백을 메꾸기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확실한 테마에 저는 6월 달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순환매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매력도에 좀 보다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제 결국에는 이익과 이제 숫자의 싸움이 하반기 때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테마 중에서 그 이제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 좀 이익 개선이 가능한 업종은 관련된 테마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AI 성장과 유사하게 증가할 수 있는 수요에서 이 부분을 조금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회복 국면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는 원래부터 이제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했었었고요. 플러스로 최근에는 AI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전력 수요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글로벌리 높다라고 했을 때 이 관련 산업군의 투자 매력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미국 전력 수요가 지금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올해 미국의 신규 발전 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 전력 수요에 있는 중심의 빅테크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보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전력 생산자와 기업 간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인 PPA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지금 확보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보자면 전력 수요 같은 경우는 빅테크 매출 성장과 유사한 궤적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쪽에 있어서 수요 플러스 빅테크 중심의 이익 모멘텀이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 산업군에 대한 관심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그냥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이제 매장 가능성이 있는 쪽에서 바라보는 업종이라기보다 막대한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관련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좀 관심을 둬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업종별, 종목별 그런 대응 전략을 현대차증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에는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요. 주목해야 할 업종과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아까 제가 6월 달에는 이제 상하방이 조금 막힌 박스권 장세를 예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업종이 조금 좋을 거냐라고 보면요. 낙폭과대화 실적 개선에 있어서의 키워드를 조금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하방이 크게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시총 상위 업종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제외하고 나서라도 코스피의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이 해당 업종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저희가 이익 모멘텀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고요. 이 해당 업종 제외를 하고 나서의 그 PER은 13배 수준인데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받았던 15배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이익 영향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여타 업종의 이익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월 달부터 다시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일은 고밸류보다는 저밸류고요. 이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분기 이익 기여도가 높았지만 3개월 전 대비해서 코스피 내 시가총액 영향력이 낮아진 업종을 좀 꼽아보자면 자동차라든지 음식료, 건설, 유틸리티까지 조금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중국 소비에 저는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경기에 대한 바닥론에 있어서 저희가 수급의 이동이 테마가 이쪽으로 조금 계속해서 관심이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도 또 다른 테마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간 이제 금리라든지 정치에 대한 우려가 상단을 조금 막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리스크가 조금 옅어지는 구간이고 이제 저희가 주가 같은 레벨을 보면은 트럼프 정부 때까지도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결국에는 레벨 부담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의 수급의 매기를 조금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테마에 아까 중국 소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 그 화장품들도 포함되나요? 네. 근데 화장품은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장품 외의 단에서 뭐 음식료라든지요. 아니면은 저희가 IT 쪽에 있어서 소비도 이제 중국으로 좀 관련을 이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 이런 쪽도 조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낙폭과대 실적 개선, 자동차, 음식료, 건설, 유틸리티, 중국 소비, 신재생 에너지까지 들었습니다. 자, 너튜브에서 질문 주셨는데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재섭 위원님과 같이 인사드리면서 글로벌 식스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